네, 정우택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새 팬들이 많이 느신 것 같네요. 아, 팬들이요? 여기 정우택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쭉 문자가 올라오는데. 네. 네. 요즘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팬이 많아지면 그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구하기가 이게 좀 도를 넘었다. 그런 느낌인데,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국이가 대한민국 조국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책임 정치입니다. 요새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을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경우가 자기의 밑에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것은 감독자로서 또 책임자로서의 이 책임을 통감하고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내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더군다나 가관인 것은 여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또 옹호하고 나섰어요. 갑자기. 글쎄요. 예. 그거는 개인의 품성의 문제다. 아마 이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정도가 아니라 지나가는 소도 쓰러질 정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오로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가 대통령이 이 뉴질랜드인가 어디 거기서 나는 믿는다 한마디 했다고, 이게 조국 수석에 대한 신임인가 보다. 이러고 그때부터 막 일제히 나서서 지금은 사퇴시킬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줄 때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네. 여당 내부에서 또 네. 청와대 내부에서 요번에 조국 수석을 경질하게 되면 어떤 자기네들의 추동력을 잃지 않겠는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의 행동이 오히려 이 나라를 더 수렁텅이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제 여당 대표 말을 들으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한심한 나라로 만든 지 지금 1년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문재인 정부의 결산표가 뭔가, 이걸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저는 오난의 시대를 만들었다. 오난의 시대. 오난. 5개의 네. 국정은 난맥을 만들었고, 국정 난맥. 경제는 난항을 만들었고, 난항. 민생은 난리를 만들었고, 민노총은 난동을 만들었고, 마지막에 지금 여당을 얘기하는데 여당 대표는 정말 난망이다. 네, 장기 집권을 자기 마음대로 국민한테 무례하게 20년을 집권하겠다더니 이런 것은 국민한테 물어봐야 될 일을 자기네들이 이게 독재 국가입니까? 몇 년을 하겠다, 몇십 년을 하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제가 좋게 말해서 난망이다. 그래서 저는 오난의 시대, 이거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쓰러졌습니다. 소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제가 김무성 발언에 대해서는 비속어 나올까봐 제가 논평 자체를 제가 오늘은 안 했습니다. 탄핵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재판은 조금 심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 받을 수 있도록 결의안 채택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또 지나가던 소도가 쓰러지는 말을 또 했습니다. 네. 자기의 탄핵을 주도한 행동, 더군다나 상대당인 박지원 원내대표랑 같이 손을 잡고서 이 탄핵을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나는 옳았다는 것을 조금 더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정치인이라면 어떻게든지 정치적 문제로 이거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정치적 타협 내지는 정치적 해결로 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사법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냥 앉아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인 아닙니까? 보수와 중도 계층분들은 지금 그 당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탄핵을 저지르고서 이 당 이제 새누리당, 그 당시에 새누리당 망했다고 하고 당을 뛰쳐나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무슨 명분으로 다시 이 당에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작년 5월 2일인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은, 이 당에 들어올 때 내가 이 당을 떠날 때는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이 당에 다시 들어오게 됐다는 이유를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들어올 때 의원님도 당직에 있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대표 대행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5월 9일까지는 우리 당원 당규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가 당대표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원 네. 당규 규정을 이용해서 네. 그 당시 홍준표 대표가 임의로 네. 이 사람들을 입당을 시킨 거예요. 제가 입당을 시킬 때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된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비대위에서 제가 반대할 것을 알고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당원 당규 규정을 찾아내고 자기 멋대로 홍준표 대표가 12명을 입당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책임이 없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지금 네. 들어올 시점이 아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대통령 후보가 더 플러스가 된다면 제가 왜 반대했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당 대통령 후보한테 더 마이너스가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 예. 저는 반대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그 대통령 후보가 우월적 지위라 하더라도 의원님이 당시에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대표였잖아요. 네. 끝까지 그걸 막아낼 힘이 진짜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그 비대위에 소집을 못 해준다. 그것을 위한. 그래서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가 그때 비대위원을 개별 접촉해서 멋대로 비대위를 소집하려고까지 시도를 했지만 네. 그건 실패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원당규 규정을 네. 찾아내고선 그런 일을 그냥 감행해 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 복당파는 이 홍준표를 통해서 다시 한국당에 들어오고 지금 다시 당권을 잡았어요. 네,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권파들이 그때 탈당했던 분들이 예. 지금 주로 당권을 잡고 있죠. 그래서 아니 뭐 저쪽에 그 당권파들이 막 극악스럽게 권력을 쟁취한 것도 이게 참 황당하고 비판받을 일이지만 그러면 도대체 뺏긴 그 잔류파들은 뭐냐 도대체 이게 뭐 정치력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좀 비난과 실망이 저는 정우택 대표한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변명은 못하겠지만 네. 하여튼 그렇게 된 것은 우리 당원들이 네. 그렇게 그 선택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네. 그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너는 뭐 했냐 그 점을 말씀하신다면 네.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좀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람이라는 건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네. 진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다시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아마 많은 보수 계층의 분들도 용서해 주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끝까지 내가 옳았다 하면서 지금 있는다 그러면 과연 이런 구조적 또는 화합적 결합이 될 수 있을지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김무성과 권성동과 홍문정과 윤상현 그리고 여기에 뭐 이 유튜브로 잘 알려져 있는 정규재와 조갑재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탄핵은 뭐 그렇다 치고 뭐 사법 처리도 그렇다 치고 그러나 불구속으로 뭐 재판받을 수 있도록 뭐 좀 우리가 선처를 좀 하자 이런 수준의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 이 문제는 아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 각도에서 봤을 때 네. 보수 분열의 주동자였고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무마시키고 이것을 살짝 넘어가려는 오히려 꼼수의 저는 수단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하나의 과정으로서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는 걸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네. 탄핵은 하고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병 주고 암 주고 다 주고서는 이제 와서 무슨 약국에서 약방 몇 개 약 몇 개 얻어다가 갖다 주겠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여튼 참 어제 그 모임은 뭐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예. 더군다나 한 사람은 보수 분열의 주동자고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소추의 그 기소위원장 아닙니까? 탄핵 소추위원장 아닙니까? 예. 네. 지금 갑자기 무슨 생뚱맞던 무슨 구속이 부당하다는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문자 중에 정우택 의원은 탄핵에 그 반대했는가? 이런 문자가 불쑥 올라왔어요.
저는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네. 제가 그 전에도 누차 어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했지만은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사법적 수단은 최후의 수단이다. 네. 정치적으로 어떤 그 여야가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모색하지 않고 이것을 바로 그냥 탄핵으로 몰아붙였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국가의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다 이 나라 지금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다. 지금 뭐 완전히 한심한 나라, 우스운 나라, 이상한 나라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 결과가 시초가 저는 바로 그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욱이나 이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제 2년이 돼 오는데요. 국회 탄핵 기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이 안 돼서 당시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유포됐고 그리고 잘못된 사실을 언론이 여론 재판을 해서 이 탄핵 분위기를 조성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얘기 들어봐도 뭐 세월호 7시간 갖고 뭐 구술했다는 등 무슨 누구랑 미래를 했다는 등 뭐 무슨 수술을 받았다는 등 제가 지금 기억나는 가짜 뉴스 어떤 양산만 해도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고 그 후에 뭐 드루킹까지 지금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 가짜 뉴스를 생산한 그 본산지 거기는 손도 안 건드리고 뭐 지금 상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적폐라고 해서 껐다면 압수수색하는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이제 정 의원님이 이제 원내대표를 하다가 이제 비대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원내대표 하기 전에 직전 원내대표가 정진석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국회 탄핵 의결로 가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한순간이 정진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12월 9일 날 국회 탄핵 의결이 있었죠. 네. 그런데 12월 6일, 7일 이틀 동안 이른바 국정농단 청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청문 자리에 뭐 차은택이다, 고영태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청문위원장이 당시에 김성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소속으로 청문위원을 했던 하태경, 장제원 뭐 이런 사람들이 당시 야당보다도 훨씬 더 막 설치면서 뭐 이를테면은 고영태한테 또는 차은택한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중에 누가 더 힘이 센 것으로 느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유도하니까 뭐 이 최순실이 더 세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생방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 중계하고 이러면서 국회 탄핵의 분위기를 막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탄핵 의결로 갔는데 제가 정진석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는 것은요. 이 청문은 여야가 합의해서 날짜 정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한국당이 이 날짜, 이 청문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았으면 탄핵 이틀 전에 이런 식의 장면이 이틀 동안이나 전 국민한테 생방송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의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대통령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정이 가능하냐? 원내대표 지내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략적 측면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략적 측면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지금 말한 대로 12월 9일 날 탄핵을 하는데 탄핵 그 날짜가 잡혔는데 또 12월 6일, 7일 이틀을 처음으로 국정조사를 일으켜서 국민의 모든 관심을 거기다가 쏟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우리 당에 지금 몇 명 의원 한 사람들은 무슨 뇌물죄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주 에스케레이터를 시켰단 말이죠. 흥분을 시켰어요, 국민들을.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는 지금 국정조사도 오케이. 또 탄핵하는 그것도 오케이 해줘. 특검도 오케이 해줘. 이거 세 가지를 다 오케이 해주는 것은 저는
글쎄요, 난 정진석 의원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저 같았으면 절대 한 가지도 일단 동의해주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당시 정진석 의원은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전략적으로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